잘못하면 어디 부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 비살상 무기들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름과 다르게 위험한 비살상 무기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도 국방부는 청양고추보다 무려 250배나 더 매운 부트 졸로키아를 대테러 작전에 사용될 최루가스 형태의 수류탄으로 양산했습니다. 인도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유령고추는 지독한 냄새로 은신한 테러범을 질식시킬 뿐 인체에 해가 없는 무독성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트 졸로키아처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무기나 장비를 파괴하지 않고 상대방의 전투력을 소멸시키는 무기를 비살상 무기라 칭하는데요. 테러에 대한 위협과 지역 분쟁, 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평화 유지 활동과 인도적 구원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비살상 무기들이 개발됐죠. 게다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국가가 시위를 진압할 때 무력 대 무력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대로 나락행 열차에 오를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비살상 무기에 대한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비살상 무기는 뭐가 있는지 참신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접근 저지 시스템, 줄여서 ADS는 미군이 개발한 에너지 무기로 비살상용으로 설계됐지만 위력을 높이면 적을 구워버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사람의 피부를 가열하는 방식이라 열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ADS의 원리는 전자레인지와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피부의 수분과 지방 분자를 고주파로 자극해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ADS에 맞은 사람은 3초 이내에 고통 한계에 다다르며 그 누구도 5초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접 ADS에 맞아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피부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마치 불이 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ADS에서 벗어나면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통증도 없었는데요. 다만 원리가 원리다 보니 과하게 맞으면 진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안전성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ADS의 위력과 지속시간을 제한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ADS는 미국의 방산업체 레이시언이 만들어서 2010년에 아프간 전쟁에 배치해봤지만 별 소득 없이 철수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 보안관 부서에서 ADS를 눈여겨봤는데요. 2010년 8월 22일 로스앤젤레스 보안관 부서는 이 기술을 죄수의 싸움이나 침입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도소는 소형 버전 ADS를 도입했죠. 이후 ADS는 연구개발이 계속돼서 더 작게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멀지 않은 미래에는 테이저만큼 흔하게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도입한 음향 대포는 음이 널리 퍼지는 스피커와 다르게 레이저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난 2008년 개봉한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미군이 헐크에게 음향 대포를 사용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소말리아 해역에서 무장 해적이 크루즈 납치를 시도했을 때 음향 대포로 격퇴한 실제 사례도 있죠. 고작 소리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한지 믿기지 않지만 2차 대전이 한창인 1942년 소련군은 대형 스피커로 탱고를 틀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던 독일군의 힘을 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서는 음악을 심리전에 활용했고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미군은 바티칸 대사관의 숨은 독재자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에게 헤비메탈 소음을 퍼부어 투항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음악을 틀거나 군중을 동원해 소리를 키우는 것에 그쳤는데요. 그러다 장거리 음향장치 즉 엘레드가 나오면서 음향대포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력이 나오기 시작했죠. 엘레드는 2000년 예멘 아덴만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해적에게 폭탄 테러를 당한 것을 계기로 상용화됐습니다. 엘레드는 최대 500m 거리에서 150dB 안팎의 음파를 쏴 접근을 막는 원리인데요. 사람이 엘레드를 맞게 되면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어지러움과 구토까지 유발될 정도로 위력이 만만치 않죠. 이후 엘레드는 2009년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배치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엘레드는 현재 70개국 이상에서 도입해 시위 현장에도 투입할 만큼 흔한 음파무기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음파무기는 사람에게 별 피해를 안 주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중국 광저우 주대비 영사관에서 일했던 미 국무부 직원이 정체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연구진은 끝내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죠. 이러니 미 정부는 여기에 음파무기가 사용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휴대용 음파총 개발에도 성공한 만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미국이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살상탄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탄약으로 고무, 소금, 빈백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데요. 비살상탄의 대표 주자인 고무탄은 고무로 만들어서 어딜 맞춰도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ADS나 음향 대포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소구경 고무탄은 15m 거리에서 피부와 근육을 뚫는 위력을 발휘하는 탓에 자칫하면 맞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실제로 2008년 목포 해경 고 박경조 경위 사망 사고 이후 불법 조업 단속 현장에 고무탄이 도입되면서 우리 해경이 발사한 고무탄에 맞아 중국 선원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무탄을 비살상 무기가 아니라 저살상 무기로 분류해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고무탄과 다르게 산탄에 쇠구슬 대신 돌소금을 채운 소금탄은 1.2m 앞에 놓인 골판지를 관통할 정도의 위력만 갖춰 비살상 무기의 개념에 더 걸맞죠. 물론 돌소금이 총알 같은 속도로 날아가 피부에 박히는 만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고통을 안다면 사용하기 미안해지는 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빈백탄은 작은 알루미늄 또는 나말갱이로 채워진 주머니가 든 탄으로 콩주머니탄 혹은 모래주머니탄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무탄이나 소금탄과 다르게 빈백탄은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피부와 근육을 뚫는 일은 없기에 비살상 무기의 개념에 가장 들어맞는 탄인데요. 그래도 화약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보니 머리에 맞으면 코뼈나 두개골이 깨져서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있는 만큼 팔다리를 조준해서 사용해야 하죠. 우리나라 경찰이 작년 8월까지 총 245번이나 쏜 테이저는 토마스 A. 스위프스 일렉트릭 라이플의 약자로 개발자인 존 H. 제코버에게 영감을 주었던 청소년 소설의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테이저는 전기 충격기처럼 강한 전류로 제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서 적은 전류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통스럽고 전기 충격기와 달리 목표물과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테이저의 가격은 대당 무려 160만 원인데다 배터리도 재충전이 불가능한 소모품이라 웬만한 총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기술이 더 발전해서 테이저가 더 싸게 만들어지면 집마다 하나씩 둘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저는 애초에 비살상용으로 만들어졌다 보니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넘어 전극이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경찰은 겨울철에 테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7탄 사용이 어려운 탓에 겨울철에도 테이저를 사용합니다. 지난 2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남성에게 테이저를 쐈지만 두꺼운 옷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실탄 3발이 발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은 플라스틱 탄을 사용해 위력이 실탄의 10분의 1 수준인 저위험 권총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가스 분사기는 앞서 이야기한 무기들과 다르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살상 무기입니다. 가스 분사기는 최루가스나 캡사이신 같은 비살상 작용제 가스를 발사하는 것이라 위험성은 크게 없지만 예전에는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탓에 테이저와 함께 사용하면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가스 분사기는 인화성 물질을 빼서 불붙을 위험은 없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페퍼 스프레이와 가스총을 법적으로는 전부 가스 분사기로 구분하고 비허가형과 허가형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비허가형은 구매해서 소지하는데 아무 허가가 필요 없고 허가형은 구매해서 소지하는데 소지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허가형을 보면 분사식, 화약식, 분말식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화약식은 실총처럼 발사되는 물건이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2005년부터 생산이 중지됐죠. 이외에도 다양한 비살상 무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로봇이나 드론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드론이 발사한 테이저에 사람이 제압당하면 기분이 묘할 것 같지만 경찰관이나 군인이 제압 중에 다치거나 죽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비살상 무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인도적인 무기, 비살상 무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